가성비 전략 오늘은 현대차증권 노건창 센터장 모셨습니다. 반도체주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네요. 센터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런 주가의 흐름만큼이나 우리 센터장님도 안색이 예. 제가 느껴집니다. 요즘 고충이 많으시다는 것을. 예, 어쨌든 기업들도 생각보다 이제 처음에는 대응을 내년도에 이제 공급 증가 능력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장비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인하우스의 재고를 늘리는 전략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수요가 더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더 급하게 빠져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원래 그 전략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뭐 그 방향으로 가지만 네. 의도는 다르게 가는 거죠. 실제는 내년도에 이제 혹시 공급이 부족할 수 있어서 인하우스 재고를 이제 좀 들고 가는 전략으로 내년도 수요를 맞출 생각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수요가 지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아하.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도에서 방향은 똑같지만 네. 이제 의도치 않게 재고를 계속 재고 일수가 높아지고 있고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오더 컷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수요가 그렇게 급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원래 수요가 나쁠 거라고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은 저희가 연초부터 보고 있었죠. 그렇게 노트북은 봤고. 어차피 원격 교육이 이제 사라지고 네. 스마트폰은 특히 중국 그다음에 유럽 이런 쪽이 뭐 우크라이나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은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는 정말 되게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보수적으로 본 것보다 좀 더 빠지고 있고요. 역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아직까지 교체에 있어서 생필품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주저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버단은 이제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수요가 이제 줄 거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급하게 투자할 거 없다 하면서 이제 오더컷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보시면 엔비디아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365일 동안 가동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체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2%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한국이 데이터 센터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데이터 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벌써 조금씩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서버 디램과 관련된 수요가 줄 수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 저희가 봤을 때는 어제 나온 이슈는 이제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그 A100 그다음에 H100처럼 데이터 센터용 그 GPU를 어쨌든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조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분위기는 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좀 전에 화면에 이렇게 자료가 나갔습니다만 지금 이 디램 가격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가 봐요. 일단 어제가 이제 8월 달 가격이 나왔습니다. 8월 가격이. 근데 보통 이제 PC 디램은 분기 단위로 계약입니다. 네. 즉 7월 계약을 하면 이제 그 가격이 9월까지 유사한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8월 달에도 가격이 빠졌어요. 그 말은 분기 계약이 월 계약으로 바뀐다는 의미니까 그만큼 분기 계약이 이제 월 계약으로 바뀐다. 네, 그만큼 업황이 안 좋은 거고요. 하하. 서버 디램은 원래 이제 월 계약을 네. 하는데 어제 서버 디램 가격이 이제 그러니까 8월 말에 공개됐는데 전월 대비 11% 하락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디램 가격은 저희는 10% 이상 하락으로 봤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높게 하락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 낙폭이면 4분기도 가격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재고를 내부에만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럼 재고를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데, 네. 근데 수요가 안 좋을 때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을 깎아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 가격도 3분기에 보다 더 나쁘거나 아니면 3분기에 육박할 수준으로 두 자릿수 가격 하락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주가가 이제 그걸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미리 빠졌기 이미 때문에 반영을 했다. 이제 이 정도로 강도 높게 가격이 빠지고 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내년에는 그러면 이 정도 이제 가격을 깎아놨으니까 지금은 어차피 디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신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뭐 DDR5도 당연히 내년부터 나올 건데 근데 DDR4랑 DDR5의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 가격 차이가 DDR5가 훨씬 비싸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가 되는 DDR4 가격을 좀 더 깎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 인하를 올 연말까지 하면 내년 1분기부터 가격 하락 폭은 좀 많이 완만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 재고 부분을 조금만 더 예. 한번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삼성전자 지금 50조가 넘어요? 재고가? 네, 뭐 그거는 이제 어차피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상. 어차피 삼성전자의 그 디바이스 솔루션 사업부가 있고 네. 하이닉스는 이제 전체가 다 메모리 반도체니까 그쪽이 이제 재고가 한 뭐 금액 기준으로 좀 증가를 했죠. 두 자릿수로 네네. 증가했고 어쨌든 그 배경에는 뭐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고객들이 가격 인하 요구하니 이 디램 산업이 가점화되다 보니까 이게 좀 버티기 전략을 합니다. 안 팔아 하면서 그래서 재고가 올라간 거고요. 예. 근데 뭐 계속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게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네. 이번 1분기에 대만의 연구기관에서는 디램 가격이 10% 이상 하락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3%밖에 하락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램 회사가 상계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버티기 전략이 가능한데 이 정도로 좀 중기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수요가 나빠져 버리면 그 전략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재고는 삼성전자 재고가 뭐 증가한 거는 좀 전략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계속 그 전략을 구사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안 좋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재고보다도 고객사의 재고를 잘 봐야 됩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제 서버 회사와 그다음에 스마트폰 회사의 재고를 잘 봐야 되는데 서버 회사들의 재고는 그러니까 서버라는 의미는 클라우드 회사의 재고인데요. 클라우드 회사의 재고는 원래 한 9주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12주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애플은 원래 스마트폰 사업부가 재고를 많이 안 가져갑니다. 애플은 또 어차피 자기가 생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5주, 6주 가져가는데 그거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기업이 훨씬 물량이 많거든요. 삼성하고 애플이 합쳐서 연간 스마트폰 수요가 5억 대인데 중국은 8억 대입니다. 연간 스마트폰 시장을 한 13억 대 좀 넘게 보면 네. 그 중국 기업들 재고가 일단은 그 5월 말에 한 8주가 넘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최소한 2주까지는 줄어야 되거든요. 그 그래서 정도는 가야 그게 된다. 언제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디램 발주를 안 하고 있는 재고 가지고 만들어서 팔면 줄겠죠, 당연히. 근데 의미 있게 줄어드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 정도 아니면 내년 춘절 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때까지 디램 가격의 낙폭은 아마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저 설명하시는 우리 노건창 센터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향후 주가 그러면 어떠나 지금 계속 머릿속에 그려봅니다만 아직까지는 딱 긍정적인 뭐 얘기는 없었고 우선 아까도 제가 그냥 잠깐 그냥 뭐 기술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뉴스 갖고 한번 엔비디아를 살짝은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 이 부분 중국 수출 규제 이걸 우리 노 센터장님은 그 어떻게 보세요? 그 본질적인 사안이나 그런 거.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규제는 기업을 규제했죠. 화웨이다, SMIC다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을 규제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인권 침해와 관련됐던 뭐 센스타임, 안면인식, 그다음에 드론을 만드는 DJI 이런 특정 기업이었다면 이런 엔비디아를 규제한 거는 중국이 AI 굴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AI 굴기를 못하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뭐 알리바바, 텐센트도 될 수도 있고 물론 그거는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서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수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공 같은 경우는 또 동유럽에다 데이터 센터를 막 만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인스퍼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이 이제 GPU를 살 때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인 받고 넣을 수도 있고 최종 목적처가 군사용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투명성이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받아놓고 그걸 군사용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축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하. 그래요. 그러면 저기 뭐야 기사로 봐서는 그래도 무슨 뭐 중국에서 만들면 뭐 정부가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것도
승인해 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긴 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웨이 규제가 나왔을 때 네. 처음에 뭐 인텔 그다음에 예. AMD 하웨이가 서버도 만들었고 뭐 스마트폰도 만들었지만 예. 하웨이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더 강한 규제를 어, 해가지고 예, 예. 결국 죽여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화웨이는 그 정도입니까?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이제 거의 안 죽여버렸다고 만든다고 하실 정도로? 스마트폰이 한때 2억 3천만 대 만드는데 지금 연간으로 1천만 대 만듭니다. 죽은 거죠, 그 정도면. 죽은 거네. 그다음에 서버는 이제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만 이제 좀 그것도 중국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했는데 잘 버티니까 더 강한 제재가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구글 OS를 못 쓰겠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재가 좀 더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국이 이제 데이터 센터 물론 뭐 틱톡이든 뭐 바이트댄스든 네. 바이트댄스 뭐사 틱톡이든 알리바바 뭐 이런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되게 좀 복잡하게 면밀하게 볼 거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서쪽에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많이 짓는 정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수요가 줄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요거는 칩포 동맹 요거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뭐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어쨌든 네. 한국 입장에서는 뭐 별 실익은 없지만 안 할 수 없는 안 할 수 없는 예.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네. 여기는요. 삼성전자하고 TSMC 요거 예. 3나노 요거 예. 파운드리 경쟁 예. 요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뭐 3나노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노광 장비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ASML 만드는. 네. 근데 그 장비는 이제 사실은 뭐 거의 독점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장비가 없으면 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허. 근데 TSMC가 3나노 노광 장비를 이제 발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삼성은 뭐 이미 발주해가지고 네. 양산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나노를 이제 삼성하고 달리 3D 핀팻 구조로 합니다. 기존 그 구조로 하는데 그게 이제 선폭이 계속 좁아지면서 발열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이제 5년 전에 되게 기술적으로 허들이 있구나 생각해서 게이트 오로한드를 공정을 아마 삼성 종결이랑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을 그렇게 변화를 했고 실제로 이제 노광 장비를 3나노 양산 장비를 구매해서 이미 안정화시켜서 지금 수율이 한 되게 생각보다 좋거든요. TSMC는 이제 노광 장비를 발주해서 양산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두 번째 예. TSMC의 그 3나노 공정 노드가 5가지입니다. 5가지란 말은 보통 노드는 뭐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로 끝납니다. 스마트폰용 아니면 서버용 이런 예. 식으로. 근데 공정이 5가지라는 거는 이제 TSMC가 한참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걸 저도 느껴서 TSMC의 3나노 볼륨 프로덕션은 제가 봤을 때는 빨라도 2024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3나노를 했을 때 과연 쉬울까? 왜냐하면 이게 누설결과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럼 발열 이슈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삼성은 미리 매를 맞으면서 지금 고생을 했죠. 4나노, 3나노 하면서 특히 3나노는 아예 네. 새로운 구조로 이제 양산 기술을 바꾼 거고 그래서 미리 맞은 매가 맞을 때는 아픈데요. 네. 다음에 맞을 때는 덜 아픕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삼성이 좀 미리 좀 도움이 되는 보약을 먹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래저래 보니까 지금 당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막 주가가 급반등을 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나 재료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가 좀 힘들다고 보죠. 메모리가 힘들다.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 주가가 오를 룸은 당장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저기 센터장님은 유튜브 이렇게 SNS상에 유튜브에 일각에 도는 삼성전자 쪽도 무슨 뭐 물적 분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요. 아니 저기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아. 어떻게 보시느냐. 저는 뭐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 거의 없다. 예, 아. 저는 한다면 인적 분할이지 물적 분할은 힘들다. 물적 분할은 안 할 거다. 저는 아니 그래도 삼성전자 돈도 잘 버는데 우리 예. 개인 투자자 어쨌거나 주주분들한테 뭔가 좀 하다못해 주가로 이렇게 보상 못 받는 거 다른 무슨 방법은 없을까요? 주주하는 차원에서. 뭐 그런 고민은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들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법들을. 예, 그래서 네. 아마도 뭐 주가 실적이 사실 삼성전자가 잘못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시장이 갑자기 수요가 예, 급감하고 예. 매크로가 바뀌어서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이 잘못해서 실적이 나쁜 겁니다. 어허.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게이밍과 관련된 제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특히 네.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수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근데 삼성은 그거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완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수요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크게 잘못한 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주저하는 정책 관련해서는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뭐 반도체 하다 보면 또 항상 또 붙어 다녔던 얘기가 또 소부장이었는데 이쪽은 근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이 정도로 이 디램 가격이 급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칩 메이커들도. 우리는 3개사니까 한번 버텨볼 거야. 근데 수요가 생각보다 안 좋고 특히 뭐 이게 예. 에너지난이 이게 서버 투자에 영향 줄 거라고는 별로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네. 전력 사용을 워낙 많이 하니까 서버가. 어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이게 나빠져서 아마 투자를 그러면 아마 이번 3분기 실적이든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아마도 설비 투자에 대한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장비 회사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아. 부분은. 예. 두 번째는 소재도 사실은 이제 가동률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웨이퍼 투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실적상에는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반도체 뭐 큰 회사들이 실적이 나빠지는 국면에서 소부장 투자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런 가격, 왜냐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에 따른 가격 탄력성이 너무 큽니다. 수요가 네. 나쁠 때는 가격이 급락하고 수요가 좋을 때는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예. 지금 어쨌든 간에 물론 뭐 아주 오랜 기간 가격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가격이 좀 빠진다고 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6개월에서 9개월간은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구나. 최근에 저기 LG 노텍 관련해서 이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커버를 하니까요. 그래서 커버를 지금, 하시는 거. 네. 일단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가격 탄력성이 뭐 큰 그런 메모리보다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특정 기업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특정 기술과 관련된 그런 전자부품 회사들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고요.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아이폰 14가 이제 9월에 나올 거니까 네. 당연히 이번 분기 실적은 뭐 생각보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뭐 단순하게 아이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전장 쪽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전장용 네. 카메라든 또 전장용 비즈니스 자체가 지금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 부품단이 완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좋아지는 것도 있고 반도체 패키지 쪽도 여전히 그쪽은 주로 이제 메모리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랑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비즈니스도 좋고 해서 그리고 향후에는 뭐 우리 애플이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거든요. 예. XR 기기 이런 예.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부품 회사들보다는 좀 기회 요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 저처럼 뭐 차트부터 펼쳐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간 차트를 보니까 야 무겁다 싶은데 이게 또 위클리나 데일리로 오니까 이러다가 이거 다지고 한번 튀나 싶기도 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은 어떻게 밸류에이션은 뭐 올해 기준으로 P 밸류에이션 한 7배 정도. 7배 정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센터장님 모처럼 나오신데 좀 전반적으로 요 반도체 요거 마음고생들 많으신데 투자 전략을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실적이 그러니까 반전이 되는, 그러니까 디램 업황이 강하게 가격이 하락했다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시점이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네.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많은 분들이 다시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2023년이기 때문에 결국 2023년 밸류에이션에 이제 초점이 갈 겁니다. 2023년에 뭐 어닝스가 얼마 나올지 아무도 지금은 장담하기 네. 힘든 거고, 근데 북밸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PS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내년에 한 5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1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저점 근처는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었고 아마 지금 우리가 업황 나쁜 거는 대부분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나쁜 정도인 거고,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정도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뭐 5만 원 중반이면 PBR 한 배 근처입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그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이제 10만 원, 9만 원 아래는 이제 0.9배가 안 되거든요. 예. 그 가격대 그렇게 과거에도 오래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